특별히 먼 곳에서 오늘 이렇게 창당 발기인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와서 가신 분들도 또 있고 한데 어쨌든 남아서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기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정치인들 중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교안 대표님께서 이 일에 앞장서서 부정을 막고 거짓과 조작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힘쓰고 또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고발까지 부정선거 문제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로 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당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저 주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창당이 잘 이루어져서 특히 경북 우리 지역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고 함께 노력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먼 곳에서 오신 우리 한교안 전 우리 총리님과 또 같이 함께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새아이의 엄마이자 여성의 대표인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네. 저는 준비위원장이신 이병도 위원장님의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새아이의 엄마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무려 10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정의 일상생활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벌써 16살이 된 중학교 3학년 우리 막내딸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집회라는 집회는 다 다니면서 아스팔트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더 진탈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결국 살기 어려운 사람은 위정자들이 아니고 바로 힘없는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아이의 엄마로서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이렇게 넘겨줄 수 없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아스팔트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힘쓰고 애쓰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지만 위정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국민의 마음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아스팔트에서 또한 정치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셨지만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보고 또 이렇게 부정선거를 오랫동안 파헤쳐왔지만 오히려 고발을 당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창당을 결심하신 것에 정말 응원을 드리고 또 이 일에 작은 여인이지만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고 결단해주신 황교안 대표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내가 잠잠할 때 불의가 이 땅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불의는 불의라고 말할 때 불의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벽전에 앉아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불의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냐고 부르짖었을 때 제가 받은 응답은
너희들이 침묵하였도다입니다. 불의에 침묵하였고 거짓에 침묵하였고 권력에 침묵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침묵하지 맙시다. 그 첫걸음을 떼는 것이 자유와 혁신당을 창당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 이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고 서석구 변호사님이 속 시원하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생 대표인 이하린 학생 나와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대표 이하린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다음 세대에게 떳떳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와 교육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전국의 교육감 대다수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육의 수장이 법을 어긴 이들이라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도덕 기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권력을 가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상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났죠. 거의 국민이 가진 주권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지금 사법부마저 특정 정치 세력의 민주당의 길들이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카더라에 가까운 정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지난날, 그리고 최근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이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단순한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또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기인 대회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초석입니다. 오늘 발기인 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서 나라를 바로 세울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범법과 같은 진실을 묵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심판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아들인지 모르지만 참 잘생기고 멋집니다. 자, 자, 다음은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검사로 일하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은퇴한 뒤에 5등을 다 마친 뒤에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다, 어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정의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뭐가 공정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피난민입니다. 황해도에서 오시는 분이고, 황해도에서 4형제를 낳으셨고 피난 와서 2 형제를 낳습니다. 제가 그 막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학입니다. 무학. 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늘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교환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옛날에는 우리 가난하니까 친구들 이렇게 연필 같은 것도 살짝 가져오고 뭐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남의 물건에 탐내지 마라. 저는 어머니가 무학이지만 정말 저에게 너무 소중한 이런 가치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우리 어머니의 말씀, 그 말씀 따라서 지내왔고 거기에 저는 또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보니까 정치판에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정선거 얘기는 팩트입니다. 팩트.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검사로 지내면서 공안부에 근무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실 겁니다만은 공안부라고 하는 것은 간첩 잡고 부정선거 잡는 것입니다. 지하 암약 조직을 잡는 것이 공안부입니다. 저는 평생을 이 일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통진당을 누가 해산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황교안! 예. 저는 그런 자들과 싸워왔어요. 또 DJ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국가보안법 개폐 소위를 민주당에 만들었어요.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또 다른 한 검사가 개폐 소위 7명이 있죠. 7명과 계속 토론을 했어요.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왜 없애면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를 6개월 동안 토론하고 나니까 그 개폐 소위에 7명 중에 5명이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DJ가 그렇게 공략하고 팀을 만들었는데 결국 토론을 통해서 포기했어요. 그사들이. 여러분 지금 국가보안법이 남아있습니까? 개정돼서 없어버렸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는 평생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관한 지표를 늘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386 세대라고 하는 자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의식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의식화 교육이 무엇이었는가? 뭐 우리 좀 이렇게 계몽해가지고 말 그대로 좀 좋은 교육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들이 한 의식화 교육은 다 레볼루션이었습니다. 혁명이었어요. NLPDR, NDR, CDR 이게 다 어떻게 사회주의 혁명을 이룰까에 대한 방법론에 관한 논의였어요. 그런 공부를 했고 학습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됐는데 그 자들이 지금도 그냥 이어져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무너뜨릴까 노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임종석이에요. 임종석이를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사람입니다. 북한에 임수경이니 뭐 이런 친구들을 남북학생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밀파를 한 혐의로 구속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구속이 됐고 또 이제 잊혀졌으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28년 만, 29년 만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초대 비서실장이 바로 내가 구속해서 정말 국민들의 경종을 울렸던 그 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향했다는 말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레볼루션의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는 NLPDR, NDR의 혁명을 갖고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정당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 나무당. 나무당 어디입니까? 그 둘째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당, 어딜까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온 나라, 정말 어려운 싸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공산국가로 가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정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사회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경제 정책, 우리 문재인의 경제 정책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소득 주도 성장. 이거는 경제학 책에도 없는 얘기예요. 밑에서 혁명을 하려는 자들이 국민들 꼬드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성장론입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또 누굽니까? 이재명이 드러나서 또 탈원전을 또 탈원전하려고 그래요. 탈원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장관들이라고 완전히 나서서 나라 무너뜨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이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거를 막아 싸울 세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나라를 말아먹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방법이 뭐냐면 부정선거입니다. 우리가 아무거를 열심히 해도, 정책을 잘 세워놔도, 인재를 세워놔도, 우리가 뭘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부정선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그래요. 증거를 수도 없이 댔습니다. 빳빳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배출립 투표지, 이런 것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재검표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투표한 거 개표했는데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걸 덮었다가 재판 기일을 잡아가지고 오픈해서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그러면 재검표할 때 나오는 투표용지는 어떤 투표용지가 되어야 될까요? 유권자가 투표했던 바로 그 투표지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유권자가 빳빳한 투표지에 투표하지 않았어요.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어서 투표한다고 되어 있어요.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접어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딱 접어서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투표할 때 접어서 투표합니까? 안 접어 넣습니까? 접어놓지요. 그런데 어떻게 재검표할 때 빳빳한 투표지, 한 번 접어놓은 적이 없는 투표지들이 쏟아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일장기 투표지라는 거는 인천 송도에서 생겼어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투표관리관 도장이 문드러진 뻘건 도장이 되어 있는 이런 투표용지가 재검표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많은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부정선거와 싸워온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재검표 현장을 다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재검표 현장에 가본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가본 분 있어요. 저는 다 가봤어요. 내가 볼 때는 명백하게 부정선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래 덮고 저래 덮으면서 감추고 있어요. 누가 감추고 있는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투표를 해도 저 친구들이 조작해 놓은 방법에 의해서 승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젊은 사람은 사전투표를 좋아하고 나이 든 분들은 당일 투표를 좋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뭐 조금 더 많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반반 정도가 된다, 좀 더 된다 하더라도 45대 55 많아봐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2020년 이후에 나온 사전투표에 보면 45대 55가 아니라 63대 36이 되고 있어요. 거의 2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여기저기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 투표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제 재검표 때 부정선거를 찾아내니까 저자들이 부정선거 말고 전자 조작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 전자적으로 우리가 집어넣어 버리면 다 조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컴퓨터 조작하는데 10,000명이 필요합니까? 10만 명이 필요합니까? 한 명이어도 다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명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전자 조작입니다. 여러분 양정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누굽니까? 이제가 4.15 총선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얻었잖아요. 103대 180. 그래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실 아시나요? 네. 왜 도망갔을 거예요? 예, 이거 드러날 걸로 걱정이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증거가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를 만들어서 계속 싸워왔는데 맨 처음에는 음모론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요새 저더러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안 들리죠? 네. 지금 4년 반 가까이 싸운 결과 음모론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어요.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했다고. 그것 때문에 계엄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 여당 국민의힘 당이 대통령의 뜻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정선거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반과 세력과의 싸움,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러면 국힘당이 이걸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싸우질 않았어요. 오히려 잡혀가는 것을 수수방관했어요. 마치 막는 것처럼 이렇게 신용을 했는데 실제로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100명 아니라 10명이라도 정말 이걸 막아낼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 대통령이 구속돼서 끌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국회의원 10명이 정말 이걸 뭐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거기 똘똘 가서 엎드려 누워버려. 예를 들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드러내겠습니까? 드러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만히 있을까요? 다 일어나서 국회의원들을 지키자, 대통령을 지키자 나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치인이 안 나서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나섭니까? 이게 잡혀갔어요.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령까지 냈던 대통령이 체포돼서 가고 구속되고 엉터리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힘은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정당입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당 대표까지 한 거 아시죠? 국힘에 당 대표까지 했는데 여기에는 희망이 없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니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홀홀단신 혼자서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고 창당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창당 선언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창당을 하려고 하면
5개 광역시도에 이제 도당을 만들어야 돼요. 1000명씩이 필요합니다. 다 몇 명이 있어야 창당이 될까요? 5개 광역에 1000명씩이면 5000명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창당 선언을 하고 이제 당원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 5000명이 넘었을까요? 못 넘었을까요? 넘었습니다. 여러 배 넘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나라를 지킬 생각이 없으면 뭐하러 정치를 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지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라를 살리자. 이 당들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만든 새 당, 자유와 혁신입니다. 이 혁신에, 자유와 혁신에 참여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옛날에 잘못했던 사람들도 반성하고 회개하면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 잘했던 분들도 인재들도 다 오십시오. 좌우도 필요 없어요. 왼쪽에서 소위 반국가 세력으로 있었던 친구들도 정말 참여하고 오면 다 받아줄 거예요. 다만 간첩은 안 돼. 간첩 빼고 나머지 다 받아요. 그리고 여기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을 만들어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래서 세워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전에 없는 그런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정부에 있다가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고 그러면 기탁금이 필요합니다. 얼마의 기탁금을 내야 될까요? 네? 얼마? 3억. 여러분 중에 생돈 3억을 낼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정치는 가진 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옛날에 한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3억을 낼 수가 없어서 난 정치 못하겠다. 이래서야 정말 좋은 인재들이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당대표 때 비례대표를 만들어야 돼서 비례대표 공모를 했더니 우리가 될 수 있는 건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온 사람들은 500명이 넘었어요. 500명이 넘었어요. 한 사람당 내 기억에 500만 원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탁금을. 500만 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맞습니다. 많아요? 5억이 아니고 500만 원인데. 어쨌거나 5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총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관리 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들었냐. 남은 것들은 다 돌려줘라. 그랬습니다. 내 기억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돌려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이렇게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까? 됩니다. 대한민국도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지금 창당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약한 것 같지만 미약하지 않습니다. 몇만 명이면 미약한 겁니까? 이제 앞으로 저는 10만, 목표는 100만도 더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운동, 서명운동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윤 대통령 석방 서명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몇 명이 서명을 하셨을까요? 106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100만 명이 했어요. 그 이름들을 쭉 써가지고 선관위 또 법원에
갖다 줬습니다. 박스로 10개, 그러니까 100개, 106개 박스 하나에 10,000명씩인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박스가 행렬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였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보다 강한 것은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정치보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민심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민심과 함께하는 정당, 또 싸워 이길 줄 아는 정당, 국민의 마음과 아픔을 챙길 줄 아는 정당,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이런 정당을 만들려고 창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유대한민국 살려냅시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황교안!